네, 여러분의 건강과 또 아름다움을 지켜드릴 수 있는 알찬 정보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부티나는 뷰티 정보 알려드리는 뷰티 시간이에요. 네, 요즘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네. 스마트폰 보느라고 이렇게 정신없는 그렇죠. 분들, 또 학생들은 무거운 가방 이렇게 들고 막 걸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래서 척추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젊은 여성분들 이 병을 호소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꽤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래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함께 네. 말씀 나누실 분 모셨습니다. 청주 프라임병원의 신경외과 서현성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때나 책상에 앉을 때나 똑바로 앉아라 이런 아, 말씀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척추 측만증이 잘못된 자세로 생기는 거라고도 들었거든요.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꼿꼿하고 올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굽거나 휘어지는데요.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젊은 분들 중에서 이 척추 측만증, 소위 척추가 좀 휘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네. 일단 척추 측만증이 정확하게 뭔가요, 선생님? 네. 척추 측만증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척추 측만증은 간단하게 말해서 척추를 앞에서 봤을 때 네. 옆으로 굽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척추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척추의 이상적인 형태는 뒤에서 봤을 때 알파벳 I자 모양을 유지하고 네. 옆에서 봤을 때는 알파벳 S자가 연속으로 두 번 정도 그리는 형태를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네. 지금 많이 휘어 있어요. 네, 저런 것들 척추춤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가 이처럼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몸 속의 내부 기관들이 안전하고 정상적이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척추 측만증은 이러한 정상적인 척추의 변형을 불러온 질환으로 쉽게 말해 척추가 휘어지는 네. 병입니다. 척추 측만증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특반수 척추 측만증은 10세 전후 성장기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 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르고 지내다가 외형적 변형이 나타나서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앞에 그린 것 같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사못을 수십 개 이렇게 고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10대 전후 성장기에 나타나는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는다고 하니까 더 뭔가 이렇게 좀 경각심을 무서운데요. 갖게 예. 되는데요. 이 척추 측만증은 그렇다면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척추 측만증은 크게 기능성과 구조적 척추 측만증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척추 측만증은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허리가 휘어진 상태 또는 골반이 기울어져 있거나 다리 길이의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구조적 척추 측만증은 척추 자체가 꼬이고 휘어 만곡이 생겨서 교정되지 않는 점점 진행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척추 측만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 신경근육 이상으로 인한 신경균육성 척추 측만증, 신경섬유종증, 척추 네. 측만증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즉 바른 자세가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한쪽으로 가방 메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맨날 괜히 매는 멋있어 쪽으로만 이쪽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저도 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다리 꼬지 마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진짜 다리를 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머리를 스쳐 저도 지나가네요. 오프닝 할 때 꼬고 있다가 네. 살그머니 지금? 풀렀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척추가 휘어졌다고 해서 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그러게요. 하지는 않은지 또 궁금해요. 어떤가요? 척추 측만증은 초기에는 통증이나 되게 자극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하지만 진행하게 되면 척추 주변에 근육, 인대, 신경 등이 압박을 받게 되므로 요통이나 어깨 결림, 두통 등의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측만증의 진행 정도가 이제 심해지게 되면 척추 옆의 갈비뼈나 골반의 변형이 일어나서 아이고, 그걸 네. 보호하고 있는 심장이나 폐를 압박해서 심폐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더 각도가 심해지게 되면 네. 운동할 때 호흡 곤란이 생기기도 하고 어. 심한 경우는 심장의 문제로 일단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정도까지도 휘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진짜로? 진짜 보기만 해도 아픈 느낌이 드네요. 저런 그러네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저런 경우도 있지만 네.
밤에도 심한 통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한 예. 경우에 또 호르몬이나 이것들이 소화 기능에 불균형 초래하게 하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기 환자에서는 네. 알러지나 집중력 장애 특히 이게 이런 것들이 성장 장애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척추 측만증에 더 유의를 해야 되고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척추에만 무리가 간다 생각했는데 호르몬이라든지 소화 기능의 불균형도 일으킬 수 있고 두통에다가 아까 심한 경우에는 뭐 호흡 곤란, 아이들은 뭐 성장 곤란까지도 성장 장애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성장기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성장이라는 게 자라는 것인데요. 자라는 꽃이나 식물에 지지대가 없다면 비바람에 꺾이게 되는 것처럼 성장기의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에 한쪽 매는 행동, 다리를 꼬는 행동, 짝다리 짚는 행동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측만증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혹시 그러면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예, 일단 쉬운 자가 진단법이 있긴 합니다. 일단 네네. 우선적으로는 초기에는 진단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진단법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우선 양팔을 앞으로 쭉 내민 채 네네. 허리를 숙이고 몸이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등이 한쪽이 특히 날개죽지뼈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봐줘야 되겠네요. 네, 지금 왼쪽이 정상이고 예. 오른쪽이 척추 측만증 환자의 사진입니다. 예. 이 검사를 아담스 전방 굴곡 검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자 하기엔 좀 힘들고요. 네. 부모님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 외에 거울을 보면서 자가 진단할 방법이 있는데 네.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기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든지 음. 아니면 가슴이 크기가 양쪽이 이렇게 틀어져서 한쪽이 더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네네. 아니면 팔 길이가 양쪽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봤을 때 그 목 뒤의 선과 꼬리뼈의 선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네. 척추 측만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와 척추 진단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보면 어깨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느낌이 저도 있어서. 그래요. 예. 뭔가 이렇게 몸이 비대칭인 느낌? 근데 이렇게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뭐 약물 치료나 뭐 물리치료 이런 걸로는 불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일단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방법은 일단 요즘에 호발하는 측만증인 기능성 척추 측만증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이거 발생 자체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게 평소 바른 자세 및 생활 습관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발생하는 뭐 특발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은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찰을 하고 네. 이외에 심해지거나 그러면 보조기 착용이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일단 우선 관찰의 경우는 만곡이 진행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예의주시한 단계가 되고요. 네. 보조기 착용은 측만의 각도가 20에서 40도 정도 사이고 성장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네. 뭐 그중에 보조기는 뭐 미러키 보조기나 흉요천추 보조기가 있고요. 이런 보조기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 한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착용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계속 경과 관찰을 해서 더 진행을 하지 않는지 만약에 더 진행한다면 보조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적 치료는 외관상 변화가 심하다든지 특히 아동에 있어서는 40에서 50도의 측만증 각도가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40에서 50도 말만 들어도 진짜 수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각도인데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른 자세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런 것들 많이 좀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의자를 선택할 때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청소년들이 의자 앉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청소년을 위해서 편안한 의자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척추의 형상이 S자 모양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 받침대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등뼈와 허리뼈가 만나는 점, 쏙 들어간 볼록하게 들어간 지점이죠. 받쳐줄 수 있도록 등받이 예. 중간에 볼록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판의 각도는 등 전체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00도 정도 전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사용자의 차이가 맞는 높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저희 의자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럼 이렇게 척추 측만증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해야 되지만 또 이와 함께 증상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일단 척추 측만증은 좋은 운동보다는 먼저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삐딱한 자세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음. 또한 뭐 이외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 걷기, 계단 오르기, 수영 등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런 운동은 하체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네. 척추 측만증 및 다른 요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운동도 일단 운동 전에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너무 막 뛰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천천히 걷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환자라 그러면 등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아. 예, 등 근육 발달시키는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아. 측만증 환자는 조금 다른 것이 허리가 휘어 있기 때문에 네. 왼쪽 근육과 오른쪽 근육의 밸런스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러네요. 기관에서 좀 운동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냥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세가 어떤지 또 내 자세가 내 건강으로 얼마나 직결된다는 것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시간에는 발바닥 통증이죠.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 프라임병원 신경외과 처현성 전문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